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권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권은 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데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립하기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또한 필요합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효력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외형적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볼까요? 갑과 을이, 자, 갑의 건물을 을이 돈 주고 사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매매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럼 먼저 이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필요하겠죠. 법률행위의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사자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당사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 법률의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법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이 법률의 목적이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는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매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이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이 일단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또한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의도한 바가 뭘까요? 금을 주고 돈을 챙기고자 한 게 매도인의 의도한 바겠죠. 매수인의 의도한 바는 돈을 주고 금을 챙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의 의도한 바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이 의도한 바는 뭐죠?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법률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소 또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처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을 보니까 당사자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 두 번째는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이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란 효력 요건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력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의 외형적 요소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법률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소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효력 요건이라 부른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현한 게 있다면 효력 요건에서는 당사자가 하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은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의사표에 관한 효력 요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다 갖추게 되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이런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체 법률행위 목적이 뭘까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법률의 내용이죠. 알맹이를 말하는 겁니다. 즉,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자 있죠. 이 법률행위하는 자가 의도한 바 있죠. 법률행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법률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과 을이 갑의 건물을 을이 돈 주고 사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매도인이 의도한 바가 뭘까요? 돈을 받은 권리겠죠. 매수인이 의도한 바는 소유권 이전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 효과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부분이 법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뭘까요? 이 법률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법률의 목적물이지, 이 건물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법률 효가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게 법률행위 목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능은 실현 불가능입니다. 실현 불가능. 이걸 두 글자로 따서 이걸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그럼 우리가 불능의 모습을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능을 원시적 불능, 어떤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냐 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원시적 불능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법률의 성립 당시부터 이 법률의 목적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한다면, 자, 후발적 불능은 이거예요. 자,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일 날 갑과 을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자, 성립했는데 3월 10일 날 이 건물이 멸실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는 4월 20일 날 이 건물이 멸실했다고 가정합시다. 3월 10일 날 멸실하든 4월 20일 날 멸실하든 간에 어느 경우도 매도인은 더 이상 이 건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죠. 이게 실현 불가능, 이게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약은 4월 10일 날 성립했는데, 자, 3월 10일 날 이 건물이 멸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성립 전부터, 그럼 이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모습이죠. 자, 이 모습 볼까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4월 20일 날 멸실했습니다. 이것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하고 난 이후에 실현 불가능한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불능의 모습이 이처럼 법률행위 성립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 성립 후에 실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처럼 법률행위 성립 전부터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법률행위 성립 후에 실현 불가능하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전부터 실현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성립 후에 실현 불가능하면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불능의 모습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구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그 구별한 이유는 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런데 건물이 3월 10일 날 멸실을 해버렸네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렇다면 이 원시적 불능은 법률의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하죠. 그러면 갑과 을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하나마나했겠죠.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은 이 법률의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효가 된다는 거죠. 네, 후발적 불능 봐봅시다.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겠죠. 다만 이후에 이 건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능의 모습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하는 이유가 여가 있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은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은 이 법률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지간 우리가 법률의 성립을 딱 기준 놓고 성립 전에 실현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실현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